이번 주는 정말 빅 위크였습니다. 미국 대선에 이어서 11월 FOMC 회의도 있는 그런 한 주였거든요. 그리고 간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한 번 인하가 됐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되면서 4.5에서 4.75%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특파원님도 참 바쁜 한 주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밤 사이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한 번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스몰 컷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4.5에서 4.75%로 끌어내렸습니다. 지난 9월 피벗에 나선 동시에 빅컷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스몰컷을 단행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죠. 지난 9월 빅컷 결정 당시에는 미셸 보우만 이사가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명서에는 조금 문구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 정책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2% 목표치를 향한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었다고 언급했지만 이 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문구 삭제 관련 질문이 있었죠. 파월 의장은 더 큰 확신 문구 삭제와 관련해 향후 가이던스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빅컷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이 문구를 썼지만 이번 결정에는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이 문구를 남길 경우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궤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 수 있어 이를 배제했을 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우려가 생긴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시장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파월 의장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활동에 대한 좋은 느낌을 받고 있다며 동시에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하나 나왔지만 나쁘지는 않았고 예상보다는 조금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지 않은 점이 시장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경제는 견고 하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12월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FOMC까지 고용보고서 1건, 인플레이션 보고서 2건이 나온다며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12월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FOMC의 결정이 있은 이후 국채금리 안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시장도 호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월가와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4월에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시장은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을 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헤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25bp 추가 인하 확률은 74.5%로 전날 69.9%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동결 가능성은 29.5에서 25.5%로 낮아졌죠. 월가 주요 이코노미스트의 평가도 12월 추가 금리는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가 강합니다. 4월에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고 인플레 재발 등 우려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휘트니 와스는 연준은 예상대로 25bp 인하를 했고 12월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다만 최근 데이터 강세와 재정 및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연준이 양적 완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리스크가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 스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미국 담당 애널리스트 브렛 헬웰은 파월 의장이 미국이 견고한 경제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켰다며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준은 몇 달 전보다 고용시장과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더 편안해 보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기자회견장에서 또 주목받았던 기자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사임을 권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파월 의장 사임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절반 정도는 연준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 파월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해임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단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요청이 있으면 사임할 것이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죠. 이어 그는 자신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의 해임이나 강등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답했습니다. 파월은 경제학자가 아닌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법률 검토를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이에 이날 기자회견엔 트럼프의 감세 그리고 대규모 관세 정책에 따른 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관세와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고
앞으로 하원마저 싹쓸이한다면 트럼프의 세법 개정은 순식간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 파월은 만약 세법이 통과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경제 모델에 이런 점을 반영하겠지만 법 개정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떤 영향을 줄지 전반적인 정책의 합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야 한다며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우리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즉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세법 개정 스케줄 등이 나오면 추후 경제 전망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연준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이 안도했던 배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11월 FOMC 결과와 그 뒷이야기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